안녕하십니까. 태영건설의 임희광입니다.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의 현기성 소화 시에 발생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기 적용 및 운영 사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로 지금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 시설에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활용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 리사이클링과 영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특별자치도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위치는 지금 제주도 내에 서귀포시의 색달동에 위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시설 용량은 음식물 처리 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 340톤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리 방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현기성 소화해서 현기성 소화 후에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한 전력을 손해에 사용하거나 또 일부를 매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시설의 주요 설비들을 세분화해서 보면 음식물 처리에 반입 전처리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분 분리 설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기성 소화 설비, 그리고 현기성 소화 후에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소화가스 이용 설비, 그 다음에 소화 후에 발생되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소화 슬러지 처리 시설하고 폐수 처리 설비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처리 계통들을 보면 반입 및 전처리 설비는 저장 호파에서부터 침사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전처리 시설이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을 선별하고 입자를 미세화시켜서 현기성 소화주에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용이하도록 전처리 미세화시키는 작업들을 보통 전처리 설비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들어오면 저장 호파에 저장된 후에 1차 파쇄기라는 시설에 의해서 음식물이 한 40ml까지 아주 작게 분해가 되고 파쇄가 되고, 여기 과정에서 이물질 조대 이물질이라고 보통 합니다만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큰 쇠붙이 같은 것들이 여기서 선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탈수기를 거쳐 가지고 액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은폐수라고 해서 소화주로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 이제 유분 분리를 거쳐서 유분은 분리한 후에 외부로 반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수기를 거치고 난 음식물류 탈수 케이크들은 2차 파쇄, 비중 선별, 미세 파쇄기, 미세 선별기 등 심사지까지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미세한 비중물들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를 좀 더 작게 파쇄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중 선별기라든지 미세 선별기, 침사지 등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비중물이라 하면 미세 비중물이라 하면 조개 껍데기라든지 계란 껍데기, 그 다음에 작은 쇠붙이 같은 것들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이러한 이물질들이 현기성 소화주로 많이 유입된다고 하면 현기성 소화주에 침적되면서 소화주의 체적을 적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 소화 일수가 짧아지고 그다음 소화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처리 설비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선별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세 선별기까지 이제
분쇄되고 선별된 음식물은 혐기성 소화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혐기성 소화주에서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음식물 쪽에 유기물이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바이오가스 전환한 바이오가스는 가스 저장소로 저장되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발효가 되지 않은 바이오가스 전환하지 않은 물질들은 소화액 절유주요나 통해서 소화 탈수기를 거쳐서 액상은 폐수 처리 공정을 거쳐서 색탈 하수 저장을 연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나온 구역물 탈수 후에 나오는 함수율 보통 80%의 탈수 케이크는 현재는 외부 업체로 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거를 뭐 건조기라든지 통해서 건조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좀 변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탈수 계획은 외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혐기성 소화후의 바이오가스는 가스 저장소에서 일시 저장 후에 보통 3시간 이내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습, 제습을 통해서 제습은 냉동기라든지 냉각탑을 통해서 제습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냉동기를 통해서 제습을 하고, 탈환기에서 탈환 후에 보통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50ppm 이하로 발전기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50ppm 이하로 저감시킨 다음에 발전기에 유입되도록 발전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에서는 이렇게 탈원까지 거친 바이오가스는 주로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고, 일부의 바이오가스는 RTO라고 해서 추결식 연소 탈취 장치입니다. 요게 일부가 들어가고, 대부분은 발전을 해서 발전된 전력은 손해전력, 그러니까 이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전력을 사용을 하고, 일부는 매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 설비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처리 시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포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결식 연소장치 RTU나 3단 약액, 그 악취는 대부분 이제 중성 악취, 뭐 알칼리 악취, 산성 악취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율적으로 맞춰서 3단 약액을 통해서 처리하고 탈취 후에 대기로 방치하도록 이렇게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처리 공정만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혐기성 소화주를 4기를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가스 저장소는 보통 다른 데는 1개씩 두는데, 저희는 이제 2개를 뒀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도 서로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중단 없이, 특히 제주도 특성상 음식물 폐기물이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거나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원까지는 2라인으로 하고, 마지막에 가스 발전기 쪽에는 이제 한 라인으로 7대가 이제 서서 설치돼서, 주로 전력 생산을 손해전력으로 사용하고, 일부 매전, 그 다음에 발전하고 나면 폐열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건조기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지금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TO는 일부가 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고요. 비상시에 만약 발전기 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온수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소화조라든지 중간저장조에 가온용 열원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안점들을 보면 2계열을 좀 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혐기성 소화주에서 촬영 투입 시설, 그러니까 촬영 투입해서 황화수소의 농도를 한 500ppm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근데 타 시설을 보면 한 200ppm 이하까지도 저희들이 운영을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정제 후에도 50ppm으로 보증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10ppm 이하로 보통 유지를 해서 발전기에 손상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도록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 계획을 보면 소화주의 유닛되는 킬로그램 vs당 메탄이 발생하는 최적입니다. 그게 환경부 기술 지침으로 보면 0.35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저희는 0.5로 이상을 유지할 걸로 예상했고 그걸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 함량은 60%에 60%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메탄가스 그러니까 바이오가스라는 게 보통 메탄이 55%에서 70%,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25%에서 35%, 그다음에 수소가 0에서 2%, 질소가 0에서 6%, 그다음에 황화수도가 0.01에서 0.1%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나옵니다만 이게 보통 60% 처리 시간이 소화주 처리 수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면 30일 이상 되면 60% 이상은 거의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 자료에서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데이터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사용 계획은 33,000누베가 하루에 발생할 걸 예상이 되고요. 발전기 공급량은 그 중에서 32,000톤, 2,000누베를 공급해서 발전량은 67,000 정도, 약 67,000kWh의 일을 발생하는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 중에서 66,000 중에 매전은 손해 전력이 57,000 정도를 지금 손해에서 사용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TO는 1,500 정도를 1,500 정도의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적으로 보면 전력 생산의 33.3%가 지금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있는 열 중에 33.3%를 활용하는 거고 중간 저장도 소화주의 가온의 7.3%, RTO의 4.6%, 잉여 폐열은 발전기 후에 나오는 폐열, 이게 지금 한 54.7%입니다.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건조기로 활용할 건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이를 돌리고 운영했던 자료를 가지고 했던 사업장인 전주 종합 리사이클 타운하고 영천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 타운은 2016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 지금 4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시설 규모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이 흡기성 소화 방식이 300톤 1, 그다음에 재활용 시설이 60톤, 하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이 250톤,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건조 및 소각 시설입니다. 유동산 소각인데요. 이게 150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주 리사이클링의 그 처리 물질들은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은폐수가 일부 섞여서 360톤 정도를 지금 평균 처리하고 있는데 현기성 소화주에 유입되는 VS 유기물은 지금 29,000톤, 9,000kg 정도가 하루에 유입되는 걸로 나타나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바이오가스는 약 4만 누베 하루에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발전량은 저희가 이제 한 25,000kWh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효율은 좀 낮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 발전기 플러스 건조기를 놓으면서 이런 한 곳에 지금 발전기의 전량으로 가스를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효율이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오버홀 기간이 좀 길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평균 이용 현황을 보면 지금 4만 누베가 발생하는 중에서 14,000 정도를 발전기에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조기가 2019년도에 지금 새로 신설을 했는데 17,000 정도를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 쪽에 가온이나 승온 때 필요했던 열량, 그 다음에 보조 열원으로 들어가는 게 8에서 9,000 누베가 지금 하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화주 효율 쪽에서 보면 메탄가스 생성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활용의 문제고 저희가 발전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중에 뭐 수소 연료전지나 이런 때 메탄가스의 함량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할 때 경제성을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원래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기술 지침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제 제작한 그거에 보면 평균 0.48 단위는 이제 아까 킬로그램 vs 인당 메탄 함체적입니다. 0.48 정도에서 0.65까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체류일수가 좀 당초 28일에서 35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하면서 0.8일까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양호한 소화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메탄가스 생성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장점이 아주 장점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타 시설을 설계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환경부 지침 0.65보다 높게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스가 많이 발생할수록 그거 후단 설비, 바이오가스 이온 설비는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반영을 좀 타 시설에는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천하고 경산시 유기성 폐기물 광역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2017년도 4월 달부터 4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시설에 들어오는 원료 자체는 영천시에서 가축 분유가 150톤 들어오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30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는 은폐수가 80톤, 그래서 총 260톤이 지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오는 거를 평균을 보니까 234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현기성 소화주의 유기물 투입량을 보면 11,000kg 하루에 좀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바이오가스 평균 생산량은 약 11,000루베가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전량은 19,721kWh가 지금 평균적으로 발생하는데 효율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이거 75에서 85%까지 지금 발전기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전주하고 좀 다른 거는 발전기 공급에 지금 발생하는 가스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기는 상당히 용이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전주같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서 운영하는 데는 용이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가스 생성률을 보면 여기는 0.59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지침에 0.65까지 0.48에 0.55까지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체류 시간, 소화할수나 여러 가지 문제보다는 지금 가축 분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함량이 좀 낮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스 생산량은 전주시보다는, 물론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낮지 않습니다만 전주에 비해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해서 경제성을 좀 논해보고 싶은데, 저희가 영천 같은 경우가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발전량이 11% 증가했고, 발전량이 증가한 만큼 또 매전을 다 했기 때문에, 전량 매전하기 때문에 11%가 지금 증가됐습니다. 근데 S&P 단가는 S&P 단가 낮아지면서 지금 3%밖에 증가를 안 했고, RC 같은 경우는 오히려 24%가 지금 감소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발전량과 매전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뭐 마이너스 1%니까 거의 증감이 없다 보시면 되고, 저희가 보니까 2017년도에 S&P 단가가 100원 이상을 대부분 유지를 했고, 지금 현재 50원대가 같아요. 그리고 REC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오늘 좀 봤는데 38,000원에서 뭐 4만 원, 3만 5천 원 이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서 현재가 아주 급격한 하락으로 좀 됐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는 그 S&P와 RC 가격이 같이 내려야 한 다음에 이 발전 사업의 경제성은 상당히 위축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고농도 폐기물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기 운영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